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회사들은 3년간 25% 이상의 매출이 증가했고, 그와 반대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연체율은 3년간 3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매출을 올리려고 광고회사에게 의뢰했는데 결국 돈을 버는 건 자영업자가 아니라 광고회사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 매장 스마트 플레이스는 아무리 노력해도 순위가 올라가지 않지? 스마트 플레이스 순위만 올라가도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올려야 되지? 요새 마케팅 업체 전화가 많이 오는데 돈 한번 써서 순위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상위 10% 마케터들만 사용하는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 매장이었던 파스타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신림 맛집이란 키워드를 1년 이상 1위를 차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를 다니는 제 친구가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몇 명 본 적 없는데 자기네 회사에서도 정말 실력 있는 마케터들만 이런 방식으로 스마트 플레이스를 세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리뷰 개수가 중요하냐? 그럼 블로그 개수가 중요하냐? 사진을 이쁘게 찍는 게 중요하냐? 전부 다 아닙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기능들 잘 이행하기. 2번째, 사진과 텍스트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손님 입장에서 보여주기. 3번째, 검색에 걸릴 수 있도록 세팅하기. 이 3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했던 3가지가 굉장히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사람 관리하랴, 매장에서 직접 일하랴, 집에 오면은 힘들어가지고 기운 빠져서 쉬기 바쁘실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론적인 얘기는 싹 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1편, 2편 나눠서 한번 오늘 제가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스마트 플레이스 순위 상승 꼭 올려보세요. 본인의 플레이스가 상승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클릭한다. 2번째, 나의 플레이스 안에 있는 사진과 정보들을 본다. 3번째, 플레이스의 정보를 보고 전화를 걸거나 저장하거나 예약 및 공유를 한다. 이 3가지를 손님들이 잘 실행하게 되면은 네이버 플레이스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명을 변경하세요. 그에 대한 이유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는 상호명을 딱 보고 무슨 음식을 파는지, 그리고 이 업체의 브랜드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치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상호명 자체에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야 손님들이 클릭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좋은 예시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윤반장의 원조 한우 곱돌이탕 신림점. 일단 여기 보면은 원조 한우 곱돌이탕을 판다는 음식 메뉴명이 나왔고, 윤반장이라는 상호명이 나왔고, 3번째, 신림 근처에 있다라는 내용을 스마트 플레이스 상호명 전체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무슨 음식을 팔고 상호명이 무엇인지 전부 다 직관적으로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상호명이 좋은 상호명입니다. 2번째는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림 맛집으로 검색을 해서 광고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전부 다 음식 사진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음식 매장들의 음식들보다 눈에 띌 수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면은 그런 사진을 쓰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보다는 음식 사진 하나와 그다음 동영상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매장의 분위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하나, 우리 매장에 와서 손님들이 우리 매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진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대로 찍은 동영상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밑에 내려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올릴 때 내가 봤을 때 이쁜 사진, 멋있는 사진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손님 입장에서 사진을 올려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팔고 있으며 양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분위기에 어떤 좌석을 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손님들이 이 매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대한 답을 주는 사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클릭하고 싶어지고 우리 매장으로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의 체류 및 기능 이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가장 최상단에 사진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명,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뭐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의, 저장, 거리뷰, 공유, 쿠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동영상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동영상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사진은 1초, 2초 안에 보고 넘길 수가 있는데 동영상은 한번 클릭하면 10초에서 뭐 길면 30초까지도 오래 볼 수 있는 게 동영상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이 스마트 플레이스는 좋은 정보를 주고 있구나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동영상을 넣어주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올리실 때 어떤 동영상이 좋냐, 좋은 예시가 있어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시간 순서별로 올리라는 얘기인데요. 왜 시간 순서대로 올리는 것이 좋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릭 한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신경회로를 발달시켜서 장기적인 기억에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화 같은 경우에 시간 순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매장 외부에서 매장 간판을 찍고 매장 입구를 보여주고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매장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를 보여주고 음식을 주문하는 걸 보여주고 음식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매장을 나가는 것까지 이런 일련의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으로 동영상을 구성해주면 사람들은 이 영상을 오래 볼 확률이 높아지고 이해가 쉬워지고 기억에 오래 남아서 우리 매장으로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구성해주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사진 밑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문의, 저장, 거리뷰, 공유, 스마트폰으로 보면 전화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쿠폰도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식도 보이고. 네이버가 괜히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놨을까요? 본인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이런 기능들이 손님한테 유용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 이렇게 기능들을 넣어 놓은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네이버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우리 사장님들은 스마트 플레이스를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기능들을 가르쳐주고 쓰세요 하고 추천을 해줬는데 학생들이 그걸 이행하지 않아요. 잘 따르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판단할 때 좋은 학생이라고 판단할까요? 안 좋은 학생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무조건.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모든 기능들을 사장님들은 다 스마트 플레이스에 넣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능들을 잘 이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콜을 넣어 놨는데 전화가 왔는데 받지도 않고 톡톡 문의를 기능을 넣어 놨는데 답변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 내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네 하고 아주 안 좋은 평가를 줘서 노출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쿠폰 같은 것도 사소할 수 있지만 무조건 넣어 놓으시고요. 자주자주 올려주시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손님들한테 올려주시면 손님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체류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신뢰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예시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사생활 신림점 같은 경우에 매주 이렇게 목요일마다 마감 사진을 깨끗하게 청소한 마감 사진을 올려주고 있고요. 매주 하나씩 이렇게 올리십니다. 손님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이 매장은 정말 청결하고 내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구나 라는 신뢰도도 생길 거고, 그러면은 이 매장에 신뢰감이 생겨서 올 확률이 또 높아지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지사항도 있고 휴무일 넣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다 넣어주시고, 이런 게 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 네이버가 추천하는 건 무조건 다 해주세요. 뭐 최근에 새로 나온 기능이 클립이라고 있는데 그 기능도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되게 쉬워요. 사장님들이 영상만 있으면은 클립을 이제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쭉쭉쭉쭉쭉쭉 내리면은 여기 보면은 메뉴 밑에 클립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숏폼 한창 유행인데 숏폼 같이 손님들한테 노출을 시켜주는 건데 이런 음식 사진도 있고 리뷰들도 있고 어쨌든 이번에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새로 나온 거를 이행해주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영상을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블로거 모집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블로거를 모집할 때 클립 제작이 가능한 사람으로 모집을 하시면 장소만 우리 스마트 플레이스랑 연동을 시켜주면 자동으로 클립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잘 사용해 주시면 노출 확률에 아주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궁금해하실 리뷰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뷰의 개수는 상위 노출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뷰의 개수는 손님들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체류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한번 봐볼게요. 방문자 리뷰가 3,000개, 3,500개, 블로그 수 2,100개. 그러면은 여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곳이고 사람들이 매우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은 온라인에서 줄을 서고 있는 가게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리뷰를 볼 것도 많아요. 뭐 내가 파스타를 궁금하면 파스타 눌러가서 파스타를 쭉쭉쭉 볼 거고, 또 뭐 맛이 궁금하면 맛을 눌러볼 거고, 분위기가 궁금하면 분위기를 눌러볼 건데, 그러면 어쨌든 볼 것이 많다라는 건 이 매장에 대한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거고,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다 보면 당연히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사실 상위 노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손님들의 체류 시간과 신뢰도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우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면은 너무나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블로그 자체의 품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품질 좋은 블로그 안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이 잘 들어갔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서 말씀드릴 대표 키워드를 목표 키워드를 잘 잡아 놓으시면은 그걸 이제 블로그 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이제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블로그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하나 편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